안녕하세요. 한 줄 일기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에게 어느 날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그녀를 살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10년 차인 저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건축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8살 된 딸을 키우며 집안일을 돌보는 평범한 주부였죠. 시어머니로부터 시작된 문제는 제게 큰 상처와 함께 새로운 시작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제가 명문대를 나오지 못한 것, 집안이 변변치 않은 것, 살림을 서툴게 하는 것, 모든 것이 시어머니 눈에는 거슬렸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친절해지기 시작했죠.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시고 손녀를 봐주시겠다며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 마음을 알 수 없었지만 드디어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독 남편이 집에 없을 때만 오셨고 남편의 모든 일정을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어디로 출장을 가는지, 회식이 있는지, 언제 귀가하는지까지도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들 걱정에 물어보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해서 집에 온 남편은 내일 회사 일로 1박 2일 워크숍이 있다며 짐을 챙겨달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무슨 워크숍이냐고 물어봤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그러게 말이야 이번 주말 푹 쉬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 하더군요.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투덜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새벽같이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남편 없는 주말에 딸아이와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점심때쯤 딸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 집에서 자고 싶다는 딸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 시댁에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혼자 남은 저는 평소 미뤄뒀던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남편의 서재는 남편이 정리하고 청소하던 터라 거의 손댄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의 서재를 정리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손댈 곳이 없어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이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서랍을 열어봤는데 서랍 안쪽에서 정리 안 되어 있는 영수증들이 보였어요. 정리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영수증을 들었는데 영수증이 호텔하고 레스토랑, 꽃집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모두 남편이 야근이나 출장을 간다던 날들이었어요. 순간 제 손이 떨리더군요. 다른 생각을 순간 했던 거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회사 일로 접대나 거래처 미팅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내일 점심때 시댁으로 오라는 말씀이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다음 날 일요일 낮에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앉자마자 제 앞에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봉투를 열어보라고 하시더군요. 봉투 안에서 한 움큼 뭔가를 꺼내니 사진들이었어요.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하셨죠.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분명 남편이었어요. 상대 여자는 처음 보는 여자였고요. 젊고 예뻤습니다. 남편보다 한참 어려 보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사진이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보고도 모르겠냐고 하시면서 네 남편 다른 여자 만나는 사진이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저는 왜 제게 이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냐고 물었고 언제부터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평소 차분하던 저는 제가 놀랄 정도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3개월 전부터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다고 하셨죠.
저는 그 순간 차분해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 불륜 사실을 며느리인 내게 말할 정도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3개월 전에 알았으면 그때 말하지 않으시고 왜 지금에서야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증거를 더 모아야 했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혼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이혼을 전제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 편을 들었을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를 위해 증거를 모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때 어머니께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서류였어요. 시어머니는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아두셨다고 하시더군요. 이 정도면 제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두셨죠. 저는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다른 사람 같았죠.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냐고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라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처럼 살아오셨대요. 시아버지도 바람을 피웠는데 참고 살았다고 하셨죠. 그게 여자의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저보고 자기처럼 바보같이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평생 강하게만 보였던 시어머니의 약한 모습을 처음으로 봤죠.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통해 자신이 하지 못했던 선택을 대리 경험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집에 들어왔죠.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쳐놨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는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빌었습니다. 실수였다고 하면서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되었냐고요. 남편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반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회사 후배라고 했어요. 처음엔 업무 때문에 자주 만났는데 어느새 감정이 생겼다고 했죠.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다고 저와 딸만 생각한다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할 거라고요.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제발이라는 말을 써가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참고 사는 건 제 인생을 버리는 거였죠.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가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려다가 지인 중에 괜찮은 변호사 친구가 있다는 말이 생각나 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개받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제가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됐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건물이 있었고 주식 계좌에도 상당한 금액이 있었죠. 제가 전혀 몰랐던 재산들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변호사도 놀라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해주셨죠. 이 재산들이 언제부터 형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라고요. 만약 결혼 전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재산들은 모두 결혼 후에 형성된 것들이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을 남편 명의로 이전한 것들이었죠.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들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왜 하필 결혼 후에 이 재산들을 남편에게 넘기셨는지, 그리고 왜 제게 이혼을 종용했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소개한 변호사 언제 찾아갈 거냐고 묻길래 시간 내어보겠다고 대충 들러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탐정을 고용했어요. 시댁 쪽 정보를 주고 조사해달라고 했죠.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어요. 20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고 그 여자 사이에 아들이 둘이나 있었죠.
시아버지는 사실상 두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최근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재산을 그 여자의 아들들에게도 분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서둘러 재산을 제 남편 명의로 옮기신 겁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확실히 넘겨두려는 의도였던 거죠. 저는 제게 이혼을 종용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까지 하셨다면 이혼하면 제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걸 뻔히 아셨을 텐데 왜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이혼시키려고 했는지요. 저는 탐정에게 시어머니의 동선을 좀 더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았어요. 탐정은 시어머니가 남편의 불륜 상대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만나 돈을 주며 남편과 헤어지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도 어차피 유부남과의 관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지 돈을 받고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를 돈으로 정리하고 저에게는 이혼을 종용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재산의 절반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저를 다시 구슬려서 남편과 재결합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받아간 재산도 결국 다시 시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신 거였죠. 시어머니는 제 성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원래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10년 동안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던 순종적인 며느리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하고 나서도 외롭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돌아갈 거라고 확신하셨던 겁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실제로 시어머니는 변호사와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 재결합하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전에 받았던 재산 분할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어보셨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는 이렇게 답해줬다고 합니다. 재결합해도 그 재산은 며느리 단독 재산이고 어디에 쓰던 그건 며느리 마음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치밀한 계획이었을 거예요. 시아버지의 다른 가족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걸 막고 동시에 며느리인 저를 다시 받아들여 그 전처럼 사시려고 했던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평생 순종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확신하셨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가지를 간과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사실을요.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더 이상 10년 전에 그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배신감이 2배로 밀려왔어요. 남편의 불륜도 충격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돈에 눈이 멀어 저를 장기말처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제겐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친절도 탐정 고용도 변호사 상담도 모두 저를 위한 게 아니었고 시댁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계산된 행동들이었던 거죠. 저는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남편과는 끝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최대한 제 권리를 찾아야 했죠. 저는 변호사와 다시 상담했습니다. 시댁의 계획을 역으로 이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남편 명의로 이전된 재산들이 결혼 후에 증여된 것이므로 충분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죠. 특히 제가 10년간 가정을 돌보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지원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용서를 빌며 이혼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죠. 재판이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제 편이 아닌 남편 편에 섰습니다. 제가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남편에게 소홀했다고 증언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남편의 불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모아준 그 증거들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이용하려고 모았던 증거들이 결국 시어머니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법원은 명백한 불륜 증거로 인정했고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저는 남편 재산 중 일부를 받았어요. 위자료도 받았고요. 양육권도 당연히 제게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간 거였죠. 오히려 시댁 재산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법정 밖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못된 년이라고 한마디 했지만 저는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이용했던 것처럼 저도 상황을 이용했을 뿐이니까요. 이혼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죠. 제가 이혼한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유산 분쟁으로 시어머니는 여전히 다른 가족들과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고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지키려고 했던 재산도 다 흩어지게 된 거죠. 돌이켜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남편의 불륜을 발견하고 절망했던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누군가는 제게 용감하다고 합니다. 1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용감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사는 것보다 떠나는 게 나았으니까요. 참는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더군요.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상처만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죠.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지난 시간이 제게 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결혼 생활이 무너지던 순간 내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 인생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못할 게 없을 것 같네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로 가는 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한 줄 일기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 줄 일기였습니다.